한국에 좀 유행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제 호츠파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브르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노벨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의 원래 사람들이 DNA가 똑똑한 건지 아니면 교육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뭔가 독특한 게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전 민족 중에 가장 많이 받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노벨상을 주기 시작한 게 뭐 1900년 초인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48년도에 독립하면서 48년 독립한 이후로 인구 비율당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이스라엘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지혜, 뭐 그거의 비밀은 하브르타에 있다. 하브르타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치면 어떻게 보면 한문 같은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죠. 근데 하브르타라는 말이 이제 친구 둘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개념이 되게 강해요. 실제로 제가 뭐 종교적인 수업은 아니지만 제가 뭐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교과서에 100페이지를 공부했다면 나머지 100페이지를 친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브르타는 이제 아람어로 고대 이제 언어인데 친구 둘이서 이제 뭔가를 같이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과서에 뭐 200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100페이지를 공부를 했다면 친구가 또 100페이지를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 친구한테 그 첫 100페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또 100페이지를 또 알려주고 이런 식의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면서 아시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배웁니다. 내재화가 되는 거죠. 반대로 친구가 또 공부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의 토론식 또 서로 가르쳐주는 식의 어떤 교육학습 방법이 이건 할 때 방법론이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탈무드와 탈무드에 또 기초가 되는 미슈나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랍비들의 토론하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하나의 집대성된 게 탈무드고 탈무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해석을 한 번 한 것이 미슈나고 미슈나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성경에 기초되는 것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거에 대한 부분들이 토론식으로 나와요.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고 또 어떤 랍비는 이런 말을 했고 그게 계속 토론이 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방대하게 집대성된 게 바로 이 탈무드라는 건데 그거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토를 달고 질문을 하고 문제점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가정교육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왔을 때 뭐 너 어떤 일을 했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질문을 했어 라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그러면 아이에게 사실은 뭘 배웠어 라고 묻는 것보다는 뭘 질문하면서 이 아이가 진짜 생각을 했고 안 했고를 알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뭐 가정교육이라든지 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교육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입식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시험도 그렇고 뭐 수학 시험도 자기가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내야 돼요. 수학 시험이 만약에 정답이 0이라고 하면 그냥 0이라고 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방법을 다 써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논술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정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 저희 옛날에 진짜 탱굴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 소견을 내야 되는 거고 그 주장을 논리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시험지에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질의응답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질의응답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걸 많이 한다는 거죠.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도 안 나오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로 간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에서는 안 먹혀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를 몰랐을 때는
정말 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다행히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언어를 못하는 친구, 부진아들 같은 경우는 군대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여군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을 따로 빼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쉬운 히브리어로 어려운 히브리어를 쉽게 풀어줘요. 그러면서 그 조금 공부가 좀 더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언어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을 따로 이제 빼서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다 보니까 일괄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당연히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문화는 이제 질문하면 무례하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연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저걸 듣고 싶다. 이런 게 더 많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후추하고 파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50명 정도의 정원의 교실에서 진짜 열심히 암기하고 문제집 풀고 정답 맞추면 1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과 논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뭐 기억나는 스토리가, 그때 성경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주제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핏대를 세우고 토론을 합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 조용히 좀 해, 얘가 얘기하고 있잖아, 얘 끝나고 나면 너 얘기해. 이런 분위기의 수업들이 거의 70, 80%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한 30%, 40%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경상도 스타일로 목소리 큰 애들이에요. 말을 진짜 잘하는 애들이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근데 논리적으로 풀어낸다는 결국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 주장이 논리적으로 먹혀들려면, 설득이 되려면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거를 이제 터득하게 되냐면 히브리어로 후츠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사전적인 의미는 싸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게 정설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후츠파는 필요해요. 근데 그게 자신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인구 비율당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 남의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후츠파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싸가지가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하게 되고 창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에 대한 논리를 뭐 어떻게 보면 반박하게 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1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대비 그때는 제 기억으로 한 2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5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미친 거죠, 진짜로. 그 정도로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비대면을 가야 되는 그 시대에 얘네들은 계속 나사 상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엑시스 하고 있었고. 근데 그거에 어떤 기초되는 것이 당연한 거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군대 갈 때요. 군대 가면 체계라는 게 잡혀줘야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커맨더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 거기 따라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이제 진짜로 뭐 총을 쏘고 어떻게 보면 액션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커맨드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들을 전혀, 그러니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진행하기도 해요.